한 인건비 정도가 부담이 될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로페이 도입을 통해서 카드 수수료랄지 이런 부분이나 노력이 많이 있었지만은 사실 이 현장에 오면서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국민들은 생업 현장에서 매일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데 국민 누구나 사실은 자기가 일해야 할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입법과 또 정책과 제도 개선을 이야기를 해서 우리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삶을 살피는 것이 마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꽉 막힌 국회 그리고 멈춰선 인생 경제 시계를 돌리기 위해서 우리 일조위원회가 이인영 원내대표를 모시고 다시 현장으로 달려왔습니다. 이번 국회가 정상화되면 첫 번째로 이 가맹점 관련한 인생 대책을 마련하고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이런 것들을 가장 우선적인 대책으로 만들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는 죽기를 각오하고 장사합니다. 정치인들도 죽기를 각오하고 우리 민생을 돌봐달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함께하신 관계부처 공무원들께서도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인생 대책을 만들어간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하던 동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아남아서 버티고 있는 동료들은 전부 다 그 아르바이트가 하던 일들을 우리가 맡아가 하고 있고 이러는데 연장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공정하지 않다. 가맹법이 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쉽게 되지 않을 거로 보는데요. 근본적으로는 우리 사회에 가맹점이 너무 많죠. 가맹점의 나라라고 하는 일본이 1억 2천만 명에 5만 개가 있는데 우리는 우리가 5만 개거든요. 그러니까 한 2.5배 정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2007년하고 2017년을 비교를 해보면 가맹 본사는 전체를 합쳐보면 한 3.5배 정도의 실질 매출이 늘어났는데 가맹점주 한 분씩 평균을 내보면 오히려 5억 300만 원에서 4억 7천만 원으로 그러니까 3,300만 원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삶이 어떻게 돼 가는 건지 이건 이 지표만 봐도 본사는 계속 매출이 늘어나고 점주 한 군데 한 군데는 정말 삶이 점점 어려워지고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거죠. 이 문제를 바로 잡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촌보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까 이인영 원내대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 전체 GDP의 7%, 총고용의 4.5%를 차지하고 있는 게 이 편의점이고 가맹점이고 그런데요. 그래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게 최저소득을 보장을 하고 가맹점의 단체 교섭권을 제대로 보장되게 하고 계약갱신 청구를 10년에서 지금 이제 실제 이것도 법을 내놨습니다. 2016년에 이하경 의원이 계약갱신 기간을 삭제하는 그런 법안을 내놨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이유 없이는 그냥 계약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것이 국회를 통과하고 있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가맹점을 만들 때 이 허가를 낼 때 아무런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2개 이상의 점포를 1년 이상 경험해본 그런 유경험자가 낼 수 있도록 2+1 이런 제도를 만들어가자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제도들을 내놨는데 아직 국회에서 해결되고 있지 못한 그런 안타까운 사정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민생을 해결해 나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하나 추가적으로 오늘 제기해 주신 제로페이의 추가 대책 문제랄지 배달의 문제 또 그 이외에 이야기하신 사회안전망 또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좀 더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는 대책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오늘 주신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정부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고 실질적으로 대통령께서 그런 얘기하는데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체감되어지는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실 저희들도 그런 대책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만든 종합대책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체감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한테 상당히 뼈아픈 지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만들어 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하나하나의 사안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가맹 본사와 가맹 점주 간의 위치가 동등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2013년에 가맹사업 공정화에 관한 법을 만들 때 그때 단체 구성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거든요. 단체 구성을 할 수 있도록 만들면서 그때 못한 거 있어요. 이게 단체 교섭을 하고 단체 행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진, 이게 노동자와 거의 똑같아서 이런 단체를 구성해서 교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되는데 그 교섭을 실질적으로 그 교섭권을 만드는데 실패했어요. 그나마 이제 단체 구성권을 만드는 것까지 겨우 할 수 있었죠. 당시에 여당이 반대를 해서 못했는데 본질적인 문제는 이제는 단체 교섭권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거기에 저희도 아주 이번 국회에서 사활을 걸 겁니다. 그거 안 되면 각종 불공정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위치가 서로 다른데 본사는 뭐 굳이 교섭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가맹 점주들이 힘을 모아서 거기에 저항할 수 있어야 되고 불공정한 거를 공정하게 만들 힘을 만들어 줘야 되는. 그래야 비로소 그러니까 공정이 시작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희 을지로위원회에서는 이번에 여기 10대 과제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가맹점주 협의회의 단체 교섭권을 확실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10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제 가맹점을 차려서 가맹 본사가 뭔지 또 옆에 있는 가맹점의 상태가 어떤지 이걸 알아야 무슨 가맹점주 협의회를 제대로 하는데 그거 알 때쯤 되면 한 10년이 거의 다 돼가는 겁니다. 그래서 단체를 구성해서 거기에 대표로 나서고 임원으로 나서는 사람들은 대개 7, 8년, 9년 이쯤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금 하다 보면 금방 잘립니다. 그러니까 단체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10년을 넘기는 거는 단체 구성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권한이기 때문에 2016년에 이학영 의원이 냈습니다만 아직도 국회를 통과시키고 있지 못한데 이 계약갱신을 10년 내에서 연장하고 그 기간을 없애는 이 법도 아주 필수적인 법이다 이렇게 보고요. 특히 편의점에서는 이게 무분별한 출점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자율계약 갖고 되겠습니까? 그게 자율계약 가지고 안 되죠. 본사는 산 꼭대기에다 편의점만 내도 이득인데 뭐하러 그거를 줄이겠어요? 어떻게든지 더 내려고 하죠. 이거를 자기가 점포를 내라고 한 거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려면 장사가 안 되는 데는 최저소득을 보장하게 해주면 본사가 무분별한 출점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분별한 출점을 줄이기 위해서는 최저소득 보장제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 법도 제가 제출했는데 국회에서 전혀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해서 실질적인 가맹점주 협의회를 실제화시키고 교섭권을 만들어주고 또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하여튼 저희는 최선을 다할 테니까요. 근데 국회가 뭐 아시다시피 최선을 다해도 한쪽이 끝까지 막으면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안 되는 거고 하여튼 올해 박홍근 위원장하고 저하고 우리 을지로위원회에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정부가 나서서 행정입법으로 이거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환상보증금 제도를 폐지하자고 하는 법안도 내고 또 그게 국회에서 논의하고 계속 안 되는데 결국 행정입법을 통해서 그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내년까지는 다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행정입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 행정입법을 통해서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것을 확실하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도 함께 드립니다.